안녕하세요. 개수초등학교에서 전해드리는 마음이 통하는 소통 라디오 개수통통 라디오 시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벌써 6번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놀이를 통한 학습입니다. 개수초 학부모님들은 이미 놀이에 대한 기본적으로 친화적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놀이와 학습은 사실상 좀 상반된 의미로 많이들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놀이와 학습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우리 개수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놀이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 자, 장유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름달이 떴던 보름달 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올라갔다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보름달이라서. 역시 보름달.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학부모회 부회장 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학부모회에서 전달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오늘 녹음 날짜를 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못 나오신 거죠.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전달사항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회 부회장 잭입니다. 우선 저희 이달에 다음 주죠. 그 안에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꼬마 장승 가출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26일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게 선택이 돼서 여기 이제 꼬마 장승이 가출했다라는 내용의 꼬마 장승 가출기를 연극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내주신 글을 읽어볼게요. 개수초등학교에서 꼬마 장승 가출기가 공연됩니다. 옛 풍습, 생활 모습, 세시 풍속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과 연계 활동으로도 매우 좋은 공연이라 아주 유명한 공연이죠. 부모님께서 찾아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은 공연으로 손에 꼽는 작품. 학부모회에서 지난 5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리가 마련된 공연입니다. 이런 재밌고 훌륭한 공연이 개수초에서 이루어진다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좋네요. 끝나고 출연진들과 포토타임까지. 네, 포토타임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보는 문화예술 공연을 같이 즐겨봐요. 9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 반까지 다목적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다른 글이구나. 네. 네. 4시 반, 오후 4시 반입니다. 사실 이게 그날 체험학습이 잡혀 있죠. 1, 2, 3학년 다 잡혀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체험학습이 끝나고 바로 다목적실 달려와서 이 공연까지 봐주면은 그날 하루가 그냥 꽉 차겠네. 네, 이렇게 학부모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주네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재밌는 공연을 볼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공연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김종신 쌤이 교장쌤으로 계실 때 그때 학교에서도 한번 어렵게, 그때 코로나 전이었나 중간이었나 그랬죠. 어렵게 했는데 아이들이 보고 엄청 좋아했어요. 기억에도 많이 남고 같이 사진도 찍고. 아무래도 이게 완성도도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스케줄은 빼셔서 그 공연을 봐주시면은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저희 10월 달에 이제 걷기데이. 이거는 아무래도 주말에 이제 주중은 아니고 매년 했던 건데, 저 아마 인천대공원에서 좀 걷다가 같이 게임도 하고 마지막 밥도 먹고 헤어지는, 거의
다 해도 오전 스케줄?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정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사항 됐고요. 오늘 이제 하강과 보름달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놀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자세하게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해석이 있죠. 그리고 좋게 쓰이는 놀이도 있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쓰이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왕따 놀이라든지 그걸 놀이에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놀이라는 말을 왜 그 안 좋은 단어에 마치 그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 몰래카메라는 원래 엄청 재밌는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지금 성범죄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 이 놀이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일단 하강과 보름달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한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보름달. 그러니까 처음 질문지를 받아보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놀이에 대한 어떤 정의 이거를 생각해보진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네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딱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내가 뭐하고 놀았던가 이런 생각해보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니까 결국은 그냥 살아가는 걸 경험하는 게 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어떤 아이들의 관계도 담겨져 있고 어떤 뭐 역할놀이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뭐 생각해보니까 소꿉놀이 같은 것들은 결국은 가정의 역할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재미도 있긴 하지만 또 그거와 더불어서 다양한 또 관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관계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놀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모습과 담겨 있는 게 놀이가 아닌가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뭐 지금 말하는 뭐 어떤 특별한 놀이 하나를 지칭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삶이 다 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우리 전통 놀이 생각해보면 뭐 다 대부분 다 놀이라는 말을 붙이잖아 뒤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놀이 뭐 강강술래도 그렇고 뭐 어떤 사물놀이도 다 그냥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다 놀이로 붙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이의 연장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정의가 딱하게 뭐 맞는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나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생각이 그렇게 좀 확장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놀이는 결국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뭐 그런 생각 해보게 좀 되었었습니다. 철학적입니다. 삶 자체가 놀이다. 아까 그 소꿉놀이 말씀하셔서 기억나는데 그 소꿉놀이를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을 맡고 그렇죠. 아이들이 그럼 집안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어떤 아이는 상 엎으기도 하고 이게 반찬이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제 엄청 가정적인 아이는 이제 요리한다고 온갖 잎을 다 떼와가지고 이렇게 다 짓이기고 있잖아요. 야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소꿉놀이 아이들이 소꿉놀이 한다 그러면 일단 긴장하시고요. 그럼 우리 하간이 생각하는 놀이는 또 어떤 건가요? 어쩜 이렇게 그냥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합니까? 그럼 안 듣는 걸로. 네. 시간을 드리는 똑같은 거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장난이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그 놀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살아가는 거다. 뭐 놀이는 삶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건데 뭐 어떤 철학자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하잖아요. 뭐 일과 무슨 놀이 뭐 여러 가지 뭐 예술적인 활동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놀이는 좀 어쨌든 즐거워야 된다.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물론 놀이 하다 보면 즐겁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무엇인가 있긴 하겠죠. 인생 자체가 다 즐거운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놀이로만 이렇게 한정을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뭐 즐거움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즐거움이요. 네. 어른들도 뭐 우리가 무슨 놀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지만 취미 생활이니 뭐 여가 생활이니 다 이런 거지만 결국엔 다 놀이잖아요. 즐거움고 맞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겠죠. 이렇게 일하고 한참 힘든데 주말에 쉬는 날 그렇게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놀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한테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즐거움을 주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넓게 본다면 결국은 뭐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것으로 좀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즐거움으로 정의를 주셨는데 그 즐거움의 범주를 조금만 넓혀 보면은 상당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즐겁진 않아도 이 뭐랄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은 정말 내 근육이 찢어지면서 힘들지만 결국은 그 제일 끝에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즐거움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즐거움이 따라왔을 때 놀이고 삶 자체가 놀이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그 힘든 과정 자체가 결국은 즐거워지면은 다 놀이가 되는 거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 최근 이게 지금 놀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놀이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의 놀이의 일부죠. 놀이란 뭐 어느 시점,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과감하게 시작하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좀 그렇지만 오는 순간에도 많은 고뇌와 이 짐을 싣고 장비 세팅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두려움과 뭐 이런 게 계속 되새겨지지만 결국은 그때 와서 이게 이제 업로드하고 이게 누군가 좀 피드백을 주시고 하면은 그제서야 제 놀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저의 즐거움이 놀이가 되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 학습,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뭔가 집어넣는 학습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냥 살아가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각자 놀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봤고요. 또 무거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는지 한번 연령대별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 3학년 때는 주로 어떤 놀이를 하셨던 것 같으세요? 하간부터 엄청 옛날에 탄피 줍고 이런 건가요 혹시? 양은 냄비 모아서 이렇게 엿 바꿔먹고 혹시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 굳이 1, 2, 3학년까지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뭐 주로 국민학교 다닐 때 놀이는 지금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학교 다닐 때 놀이는 대부분 다 뭐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학교도 풀밭이 많잖아요. 주로 풀밭에서 메뚜기를 많이 잡았어요. 메뚜기. 그래서 지금도 메뚜기 잘 잡고 곤충 학대를 그렇게. 메뚜기 잡고. 네, 물가에 가서는 이게 졸졸졸 흐르는 물에다가 뭐 물레방아 같은 거 많이 만들었어요. 물레방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레방아하고 돌멩이 그 물 있으면 괜히 그 돌멩이를 들춰보면서 맨날 뭐 잡아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가재 같은 거 잡고 송사리 같은 거 이렇게 가둬놓고 주로 이제 그런 자연에서 놀았던 놀이들. 뭐 그리고 뭐 동네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놀 때는 동네에서는 뭐 주로 뭐 이렇게 뭐 구슬 팽이 치는 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초등학생 때는 형아들 이렇게 줄 감아서 이렇게 휙 돌리잖아요. 찍기 돌리고 막 팍 찍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는 이렇게 돌을 들쳐서 가재도 잡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럼 보름달 세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판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들판이 없고 강원도 산골에 살아서 강원도 산골에서 하셨구나. 산에 올라가서 뭐 산에다가 뭐 움막 같은 거 짓고 뭐 그런 거.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은 아니고 움막을 지었어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허건에 불장난. 그렇죠. 불 떼는 거. 기가 막히게 재밌죠.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애들하고도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아까 물 있으면은 물 막아서 뭐 그런 것도 물 가둬 두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키를 놀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이것만 원단도 있고 뭐 계절 되면은 이제 추우니까 아까 불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이트 같은 거
앉아서 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앉아서 타는 거. 앉아서 타는 거. 옛날에 저희는 칼날 스케이팅 했는데 거기다가 칼날 다 박아놓고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덩치가 그러지 않았지. 왜 사실은 그러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거의 초등학교 때는 근데 환경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미디어 자체가 5시나 6시가 돼야 방송을 시작하고 맞아. 그 전에도 빨리 끝날 때 한 10시, 11시면 끝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할 게 없으니까 오락실을 가면은 이제 혼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 보면은 정말 만만한 놀이터가 뒷산이거나 거기서 노는 친구들이 있으면 형들이 있으면은 불도 좀 피워보고 그때는 참 그렇게 불을 피워도 산불도 안 나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놀랍게도 고구마도 한 번인가 구워 먹어보고 네, 그랬습니다. 저희는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난하죠. 이제 중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춘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흑역사를 갖고 있는 중학교. 맞아. 뭐 하고 노셨을까요, 저기? 중학교 때 구한말에는 어땠나요? 중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 뭐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좀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연탄재 차기. 그때 이제 서울 막 산동네 이런 골목길에 네네. 이제 연탄을 많이 이제 쌓아놓잖아요. 그러고 한다거나 아주 짓궂은 장난들을 그때 많이 좀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앞에 가는 놈이 아무 좀 초인종 띵동 누르면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이 안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앞에 놈이 튀니까. 거기 어디였죠? 그 동네가? 저기 하월곡동, 뭐 장위동 이런 데입니다. 거기 사셨던 분들 여기 있습니다. 그 벨트 했던 녀석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촌이라. 그쵸.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뭐 또 그때 막 산에 뭐 이렇게 돌 깨고 막 그런 산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산들이 날카로웠어요. 막 거기에 돌이 막 드러나 있고. 채석장 같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 깨진 돌멩이 던지면서 놀고 가지고 놀았겠네.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네. 돌은 못 참죠. 잡히면 던지면, 물 같은 데 던져봐야 되고 깨지나 봐야 되고. 한대 여기 맞아가지고 그거 다 찢었어요. 흉터나고 뭐 그런 놀이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면서 조금 더 좀 훨씬 더 과격하게 노는 아이들도 그러면서 늦게까지 그때 또 생각나는 노래는 중학생 때는 그렇게 테니스 공이 하나 갖고 싶었어요. 테니스 공이요? 그때 많이 했던 노래는 찐뽕이라고. 찐뽕이 뭐예요? 짬뽕이라고 부른 노래. 짬뽕이 뭐예요? 손야구. 주먹야구. 하루. 그래? 우리는 하루라고 안 했어요. 하루가 표준어가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데 손야구가 맞겠네요. 주먹야구. 우리는 짬뽕이라고 불렀는데. 짬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 테니스 공이 단단했잖아요. 그거랑 문구점에서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하나 구해오면 정말 신나게 노는 거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뭐 지금의 글러브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너도 나도 마이마이 공 날라오면 마이마이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때 그걸 되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하신 걸로. 네. 저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마무리할까요? 보름달은 좀 어땠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특히 이제 좀 달라지는 게 그때 오락실이 이제 생기지. 본격적으로 생겼어. 오락실. 저희 때는 오락실 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오락실. 그래서 그 신기한 움직임. 예전에서 빠져서 이게 뭐야? 신세계죠. 갤러그부터 시작해서 갤러그, 방구차. 뭐 그런 것들 1942 등등등. 1942.
뭐 이런 것들이 비행기 게임 아닙니까? 비행기 새로 나오면서 저게 정신이 팔렸던 그런 한 번 또 보면은 딱 쳐서 보면 몇 시간 그냥 신기해서 난 하나도 안 하고 구경만. 구경만 하는데 그렇죠. 하지도 않는데 계속 보고.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귀를 딱 잡는 거여서 그렇죠. 딱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담임 선생님, 국어 담임 선생님이 딱 잡혀가지고 그것도 시험 전날에. 시험 전날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시험 전날에 오락실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산골이긴 하지만 겨울에 그러면 이제 겨울에 그 지불놀이라 그러죠. 지불놀이. 대보름 때. 막 돌려치기. 어렸을 때는 대보름 아니어도 했어요. 이렇게 꽂히면 심심하고 했어요. 그래서 깡통 잘라가지고 깡통 이제 옆에 구멍 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지나면서 던지지만 말하고 불난다고 돌리대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랑 좀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오락실을 출입을 너무 즐겼던 것 같아요. 거기 분명히 두뇌 개발이라고 써있거든요. 오락실 앞에 두뇌 개발이라고 써있어요. 두뇌 개발하러 갔습니다. 저는 고지고대로 믿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제 또 오락을 잘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나 이렇게 보면은 장풍 잘 쏘고. 딸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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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 아닙니까, 범죄. 딸깍이도 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중학교 때 가서부터는 좀 뭐랄까, 좀 놀이에 대한 좀 도구화랄까? 저는 좀 그랬던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랑 마음껏 뛰어놀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아이템이 있어야 좀 그걸 주제로 좀 놀았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공부만 하셨을 것 같고. 아닌가요? 카드를 하셨다고요. 여기 새로운 놀이 카드 어떤 카드 하셨어요? 포카 얼마까지 보셨나요? 아니 버는 적은 버는 적은 없고. 맞아요. 고등학교 때 명절 때 세뱃돈 받아가지고 친구네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하셨나요? 섰다 하셨나요? 그때? 섰다는 처음에 안 하지. 처음에 고스톱을 치다가 밤새 치다가 저기 누나가 뭐 이렇게 뭐 차려주고 매일 먹다가 뒤에 새벽녘쯤 되면 이제 몰빵. 맞습니다. 뭐 그렇게 놀기도 하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예전 추석 때는 진짜 그러니까 삼촌이나 이렇게 어른들은 밤새 이렇게 술 한 잔 기울이시면서 고스톱도 치고 얘기도 하고 카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와서는 일단 분위기가 그냥 차례 지내는 거에만 집중돼가지고 다들 늙으셔가지고 그러겠죠. 그냥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 빨리 지내시고 치운 다음 이제 밥 먹고 가라. 쉬어야겠다 가라. 뭐 좀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꾸긴 했어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좀 추석 때 그 화약놀이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좀 했죠. 꼭 추석 때는 하죠. 꼭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폭죽 터진 소리, 콩알탕 항상 던지고 그리고 총 딱딱딱딱. 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정신 차리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놀았던 아저씨들로서 이제 자랐는데 그렇다면 수업들이 놀이를 학습에 섞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놀았던 놀이가 아니고 학습에 어울리는 놀이를 섞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게 있으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럼 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거기 뭐 학습이 상당 부분 또 노는 거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저학년 네네네. 애들이 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아이들의 뭐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배우는 약간씩 뭐 지금 같은 뭐 구구단 하는데. 뭐 선육구 같은 거. 369를 통해서. 뭐 그런 걸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네. 3단을 외우겠네요. 아니, 이제 뭐 말전하기 같은 거. 말전하기 놀이. 말전하기 놀이. 애들 이제 모둠 세워놓고 이제 말 저거 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야, 훌륭한 놀이입니다. 말전하기. 소문의 진상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뭐 이제 뭐 잘 듣고 아니면 잘 주의 깊게 듣고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뭐 학습하게 하는 것들 결국은 뭐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놀이랑 학습이랑 계속 이렇게 동전 납품면처럼 뭐 바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같은 비슷한 성격이나 유형으로 계속 묶여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뭐 배운 특히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이루는 건 놀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그 다목적시를 쓰는 시간이 이제 화요일 주간놀이 시간인데 애들이 매일 가면 매일 싸우고 오죠. 그래서 피고를 하다가 이제 아주 이러저러한 이유로 팀 나누기, 뭐 판정,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뭐 졌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 그거에 상처받았다, 뭐 이런 등등등 아주 엄청나게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절대로 가지 않고 이제 보고 있다가 내가 얘기하자.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항상 수업 시간을 이제 떼고 그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애들한테는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뭐 어떻게 대해야 되거나 어떻게 말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게 뭐 살아야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관계를 풀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예의에 대한 거. 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친구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까지 뭐 등등등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놀이라는 것들이 그런 걸 배워가는데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재밌는 놀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 과정에서 엄청 싸우고 오는 거죠. 맞아요. 싸우면서 크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일종의 그 배우는 수업 형태로 딱 앉혀놓고 이렇게 뭔가 주입식으로 했다면 분명히 상당히 많은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엄청 뭐랄까 제가 들었을 때는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학년들은 그런 거고 고학년은 근데 고학년은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그렇죠. 머리가 369 하자 그러면 피식거리고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저학년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줘서 얘들아 놀아라 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네끼리 뭔가 이렇게 그냥 놀면서 특별히 다른 놀이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자기 놀이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고학년쯤 되면 사실은 그런 놀이를 좀 시시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어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뭔가 지내려면 고학년들은 약간 어떤 이제 구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나 피구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걸 또 바래요. 그러니까 물론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히 익히긴 하는데 그런 거를 저학년에서 점점 이렇게 좀 벗어나서 다른 나름대로의 규칙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피구 저학년들 막 투닥투닥 싸운다는데 얘네들도 그러긴 해요. 근데 점차 그게 서로가 피곤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 규칙을 자기네끼리 서로 그거를 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강조하는 면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잖아요. 사회가 우리가 법과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그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정해진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이다라는 걸 뚜렷하게 해놓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 정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얘네들은 이제 좀 이렇게 훨씬 더 깊은 뭔가를 이게 단순히 삐져가지고 누가 괜찮니 하고 그래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들이 이제 많이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놀이가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주로 평소에 이제 보통 가잖아요. 선생님, 요번 시간에 축구예요. 요번 시간에 피구예요. 막 그렇게 아이들이 요구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사실 다르죠. 그게 똑같이 나오진 않죠. 야, 우리 뭐 말전하기 노래를 하자. 얘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피식피식 하는 거예요. 아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방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는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너한테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판을 원하는 판을 결국엔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걔네들도 그렇고 교사로서도 그것을 이제 주는 의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축구나 피구 이렇게 주로 이제 뭐 스포츠 경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처럼 이제 규칙 또 자기네끼리 요번에 요 규칙을 요렇게 하자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서 바꿔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그거를 이미 상황을 정해놓고 이게 이러면 어떠니 저게 저러면 어떠니 이런 이론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몸에 체득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 그 규칙을 정할 때는 같이 참여하고 정해진 규칙은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려고 하는 이런 사회의 기본적인 거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나간다면 이제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들 중에서 아까 스포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네. 스포츠 활동. 게다가 이제 지금 6학년 아이들의 특성 자체가 워낙 이제 활동적이고 또 밖에서 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삶이라는 것이 결국엔 놀이를 통해서 어떤 삶을 가르치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나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놀이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다는 거, 그 놀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규칙을 지킨다든가 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고학년쯤 되면 이제 저학년 때 해왔던 그런 놀이에서 벗어나서 뭐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거 뭐 아이들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뭐 음식 만들어 먹는 거, 떡볶이 만들어 먹어요. 뭐래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절대적인 연령으로 보면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 11살, 10살 뭐 이렇게 12살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교사의 눈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친구들하고나 교사들하고 같이 그걸 해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든가 떡볶이를 한다든가 불을 쓴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게 되는데 근데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또 같은 나이 또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정에서 그거를 생활의 어떤 면으로 학습을 시키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걱정스럽고 그렇죠. 불을 쓴다, 칼을 쓴다 굉장히 걱정스럽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 상태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놀이 중에서 스포츠 통한 놀이, 뭐 자기네들은 논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랑 음식을 한다든가 또 아이들이 또 되게 바라는 거는 지네끼리 자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결국엔 의식주예요. 결국에 지네끼리 모여서 쏙닥쏙닥하고 장난치다가 뭐 쿵쾅쿵쾅하다 베개 싸움 하다가 뭐 이렇게 친한 친구끼리 자는 뭐 파자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해도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음식도 해 먹고 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는 건 저는 이렇게 뭐 안전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야영 같은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놀이와 학습을 접목해서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는 저는 고학년쯤 되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부하지 않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엄청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아요? 네. 저는 그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판이 아닌가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다면 그 성장판 같은 놀이가 이제 수업에 이제 적용이 됐고 진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변화도 있고 좀 아쉬운 변화도 존재할 텐데 그 중에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 좋은 얘기만 하는 걸로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걸로는 네,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혹시 직접적으로 나타난 계기가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 때 뭔가 큰 변화를 좀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건 좀 힘들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야 내가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았구나를 느낄 것 같은데 좀 그런 나타났던 경우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뭐 말만 하려면 우는 아이가 있다. 그렇죠. 이런 아이인데 이제 좀 놀이를 하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익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우는 거 대신에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뭐 먼저 울음부터 터져 나왔던 아이가 좀 이제 약간 좀 자기 감정을 누르면서 뭐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순간순간 바라보는 작업 이제 어떤 변화한 거 된 것 같고 정말 좋은 그런 것들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 이렇게 특히 저학년이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막 자기 거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가 보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이제 같이 가보려고 뭐 이렇게 노력해 본다던가 뭐 한번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손 내밀어 준다던가 아니면 뭐 피구공이라도 이렇게 네가 한번 던져볼래? 라고 이렇게 공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저학년에서는 좀 이제 볼 수 있는 변화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자주 뭐 매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놀이를 하다 보면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구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학교 단위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개수 학교에 왔을 때 2년인가 하여튼 몇 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얘기긴 한데요. 네네. 그때 이제 여기 이제 항상 음악 줄넘기를 하잖아요. 음줄, 네. 이제 대회가 있어요. 부천에서 대회를 하는데. 대회 한번 나간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부천 대회 나가는데 되게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대회 나가면 다 알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항상. 네. 쭉 순서를 쭉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 힘들죠. 애들은 막 그러면 이제 쭉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다른 학교 있었는데 뭐 대체로 다 핸드폰이나 이렇게 보고 앉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흩어져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애들은 딱 모여서 둥글게 모여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놀이를 하더라고. 뭐 한입을 하든 뭐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뭐 그런 놀이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놀이가 정말 우리 학교 애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익숙한 그냥 익숙한 거 이렇게 어떤 짬이 생겼을 때 뭔가 특별한 게 뭔가 없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보면서 하여튼 그 되게 많은 학교들이 그 줄넘기 대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딱 모여서 노는 학교는 딱 우리 학교만 놀더라고요. 개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저도 못 들어가고 학부모들 못 들어가게 그냥 학부모에 간중하게 앉아 있고 거기 정말 애들만 앉아 있었는데 한 10명 안 되는 애들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노는 모습을 정말 우리 학교에 되게 놀이가 주는 어떤 영향이구나 이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놀이의 진심이죠. 네. 절대. 맞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좀 어떠신가요?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이야기할 때 네네. 물론 뭐 차이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버님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 같이 구한말을 겪은 그런 거세요. 네. 아까 그 오락실 게임이 있어요. 저도 뭐 194에 들어와 있고 막 그렇긴 했는데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그 주먹야구를 되게 우리가 막 재밌게 했거든요. 네네. 했을 때 그때 만약에 그런 오락기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아마 거기에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이런 도구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 세대에서 겪었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 내에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다수를 이렇게 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강압적이지 않을 때 아까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게임이 아니라 물론 게임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죠. 뭐 아니 혼자 뒀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구성이 되어서 갔을 때 그런 걸 만들어진다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서 또 우리 학교도 티핑 포인트 같아서 딱 깔딱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건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재밌죠. 네. 그 놀이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저는 뭐 자주 보이거나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떠오르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그런 사회성이 나름대로 발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변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막 정말 화가 나서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남들 잘 이해 못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해받고 있는 건지 못 있는 건지 모르지만 네네네. 근데 교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게 차이들이 좀 보이잖아요. 나는 나를 못 보지만 아이들을 보면 이 녀석은 이렇고 저 녀석은 저렇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 경기를 하다가 막
뭐 상대방의 어떤 그런 반칙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다고 했을 때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막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사실 그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있죠. 그런 일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쨌든 제가 이제 얘들 4, 5, 6학년을 맡고 있으니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가면서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아이들. 누군가요? 알겠습니다. 많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그런 아이들 보면 괜히 사실 내가 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줬다는 건 아닌데 기분이 좋잖아요. 교사로서 효능감이 있다. 효능감. 이 녀석도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아마 부모들도 그러는데 부모들이 보는 거랑 그 교사가 보는 거는 좀 다른 상황에서 봐요. 부모들도 그런 걸 느끼긴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아이가 요즘에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집에 와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인 또래 집단에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의 것들까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확실한 변화들이 있어 보여요. 그게 굳이 놀이를 통해서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변화하는 게 놀이에서 보여요. 놀다가 막 삐쳐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놀이 내에서 이렇게 사회관계가 좋아지는 게 좀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놀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사가 잘 못 보는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리한다든가 뭐 야영을 할 때 무엇인가 다른 아이들하고 한다든가 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장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걔가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게 많거든요. 지금도 사실 모르는 면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저런 면이 있었네? 실제로 그래서 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누군데요? 궁금하다.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잘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내가 진짜로 마음이 얘를 이렇게 그러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이제 교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제 미안하고 반성이 되는 거야. 네가 이런 면도 있었는데 내가 맨날 이런 면을 이렇게 지적하기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진심이 통하면 또 약간 변화했고 또 하나는 같은 행동을 했어도 내가 아마 달리 받아들였을 줄 몰라. 내 마음이 훨씬 더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도 되고 또 하나는 이 결과적으로 학습이라는 게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교과도 쪼개가지고 모든 교과를 다 잘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 마냥 이런 환원주의적인 것이 사실은 이런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맞죠. 과학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 하나 잘하고 그 잘하는 것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훌륭한 인생이 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교과도 마찬가지고 학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인 기술을 따로 이렇게 기능을 익히고 해야 되는 거는 분류해서 떼어서 그거를 하긴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떼어서 학습하고 익혔다고 하더라도 통합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뭔가를 이렇게 해갈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다양한 놀이나 체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효과라 이런 것들 보면 그거 이제 효과가 오히려 더 그런 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방증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다른 거 하나하나는 잘했는데 통합으로 펼쳐놨는데 못하는 거야. 너무 많아요. 그렇지. 뭐 정말 이 고학년들 뭐 검색하고 뭐 이렇게 종합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안 돼요. 그럼 어휘를 알면 그걸 잘하느냐? 그것도 안 돼요. 검색을 하면 검색창을 잘 쓰면 잘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는 경험과 역량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키워나가야지. 물론 그 내에서는 하나하나를 해 나갈 부분도 있어요. 네네. 어휘도 필요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놀이도 마찬가지. 축구 애들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드리블만 잘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슈팅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규칙만 머릿속으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커가는 모습들이 뭐 뜨문뜨문 이렇게 아이들의 좋은 장점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커가는 모습이 그게 뭐 사실 뭐 어떤 사례들이죠. 뭐. 좋은 변화다. 네, 좋은 변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놀다 보면은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뭐 맞아요. 고학년으로 욕도 하고 그럼. 하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틀린 말일 수 있는데, 욕도 해본 놈들이 찰지게 해요. 그 욕도 찰지게 해줘야 풀리는 부분도 있고 이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욕 찰지게 해야 돼요. 하려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 살다가 찰떡만. 올라와서 서울 와서 욕 듣고 진짜 하하하 얼마나 웃었는지 저것도 욕이라고 욕이야. 아, 우습다 귀엽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놀이 하면은 또 창의성, 창의력 이런 거에 엄청 많이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봤을 때 질문이 이제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질문보다는 일단 창의성이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로 놀이가 네, 놀이랑 창의성이 과연 진짜 효능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놀이도 놀이지만 창의성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떠신가요? 어느 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파란 의자 그림체가 있어요. 이제 그림책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사막에 의자 파란 의자가 딱 놓여져요. 파란 의자가 하나 놓여지고 맨 처음에 에스카리비라고 샤브도라는 두 친구가 나와서 그 의자를 가지고서 비행기도 만들었다가 자동차도 했다가 그 의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놀아요. 뭐 서커스도 했다가 뭐 막 놀아요. 막 이렇게 막 한참 막 이렇게 뭐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막 그냥 한마디로 이제 놀이 그 의자를 놓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되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게 막 바뀌어서 상황 역할 놀이도 하고 그렇죠. 의자 자체를 뭘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죠. 근데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이제 단봉 낙타가 있어요. 단봉 낙타. 낙타가 폭이 하나 있는 낙타가 들어가서 딱 지나가서 노래 뭐하니 의자는 앉는 거란다. 그래서 의자 딱 앉아버려요. 그래서 그 두 친구는 이제 뭐 하시는 게 없잖아. 의자는 앉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친구는 이제 떠나가는 게 이제 그 이야기 책의 그림책의 내용인데. 낙타가 나쁜 놈이네요. 아니, 근데 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틀린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이 메르스 같은. 의자는 의자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보면은 이제 너는 이제 어떻게 됐니? 라고 하면 이제, 애들도 나눠요. 단 낙타가 맞다고 생각한다. 의자는 앉는 거다. 맞다. 의자는 앉는 거다. 원래 본질이니까 그게. 그렇죠. 맞는 거고 또 어떤 애들은 에스카레비 사르부도처럼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게 놀을 수 있는 다양한 걸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옳다 나쁘다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걸 보고서도 그냥 단목 나타나 의자야 그리고 앉아 끝 그리고 모든 놀이가 다 끝나고서 근데 이거보다는 뭐 좀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모르게 뭐 재미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뭐 의자도 됐다가 자동차도 됐다가 뭐 다양한 그렇죠. 것들이 됐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들이 뭐 결국은 창의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이 하지만 뭐 그거에서도 다른 제3, 제4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가 놀이의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왜 우리 아기들, 좀 더 어린 아기들 있을 때 블록 하나 주면은 처음에 블록이 블록 하나 됐다가 연결하면 기차가 됐다가 맞아요, 또 연결하면 뭐 비행기가 됐다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도 됐다가 뭐 성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어떤 아이 놀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 학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계속 규칙 같은 걸 계속 바꿔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좀 더 재밌게 좀 원활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계속 규칙 같은 거 바꿔나가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창의력을 뿜뿜하게 하지 않는가. 그 자체가 그런 과정 자체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네. 돌아가야지. 뭐 어떻게 돌아갈까? 위로 점프할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어요. 야, 이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또 풀어내시네요. 일단 우리는 단봉 낙타가 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쌍봉으로 이 쌍봉 낙타 정도는 단봉 따위가 어디 봉 하나 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창의력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얘기가 좀 너무 와닿습니다. 요즘 맞아. 그 막다른 길에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은 어쩌면 좀 단봉 낙타를 만나지 않았고 그 의자를 계속 가지고 노셨다면 좀 다양한 방면으로 삶을 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분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네요. 네, 좀 하나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창의성과 놀이는 어떻게 맥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 걸로 저도 이제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정리하자면 뭐 먼저 말하자면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고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은 어떤 것이 창의성 이거 창의성이라고 딱 던져준 어떤 대상물이나 이게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환경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파란 의자를 그러면 저희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좋습니다. 각 밤마다 하나씩 넣고 네.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는데. 우리 요즘에 6학년 아이들은 이제 뭐 이야기 윤리학이라는 그 원작품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물을 마셨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물을 마시고 들어왔다.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면 몇 가지 있겠죠. 뭐, 목이 마르니까 뭐 생존을 위해서도 했겠고, 조용히 간 거는 뭐, 다른 친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도 했었고, 뭐,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명령에 의해서 행동했느냐, 관습에 의해서 행동했느냐, 뭐냐, 재미삼아 했느냐, 아니면 뭐 실용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느냐,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 뭐 포크로 먹느냐, 뭐 국을 젓가락으로 먹느냐, 숟가락으로 먹느냐, 이런 걸 따져본다면 상당히 실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오늘 사실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명령이나 관습이 어쩌면 좀 비슷한 게 있죠.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어떤 행동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고 재미는 내 안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창의성하고 관계가 되는가를 본다면 아까 그 파란 의자하고 좀 비슷해요. 아이들하고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미술 그 조형 원리에 대해서 뭐 이게 이야기를 할 때 뭐 균형이며 안정감을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변화나 동세나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그걸 찾는 수업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주변에서 대칭의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걸 바라는 엄청 많은 거예요. 교실에 뭐 많죠, 그리고 많죠. 자연 속에 대칭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대부분 다 대칭이고 또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의 것들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에서 변화를 찾아보니까 학교 내에 별로 많지 않고 특히나 교실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런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하고 이것이 어떤 미술의 원리지만 조형의 원리지만 내가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조형 원리를 균형을 쓸 거냐 대칭을 쓸 거냐 강조를 쓸 거냐 이게 결국엔 의도인데 학교나 교실 우리 교육에서 이런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은 결국엔 안정이다. 달리 말하면 변화를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이런 그 수업을 학습을 놀이와 어떻게 결합시켜 가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거냐에 대한 생각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딱딱한 교실과 형태를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창의성을 가르친다? 변화 없이 안정감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아이들이 그 변화하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그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하고 창의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놀이가 저는 아까 우리는 놀이가 학습이고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 삶에 연관된다면 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애들 놀게 내버려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네. 좀 비하하는 내버려둬가 아니라 그 놀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좀 생각하고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죠. 그냥 방만하게 그냥 방목이 아니라 물론 뭐 그것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공립학교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그 우리 학교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종합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런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자체를 주어야 뭔가 변화하고 창의적으로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자 라는 창의성이 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겉으로 말로는 창의성과 놀이가 중요해하고 놀아라 창의성 어쩌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있는 형태가 딱딱하게 잡혀있는 균형과 대칭과 이런 방식으로라면 그건 저는 안 커진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좀 아쉽다. 네, 저는 그게 훨씬 더 사막으로 가야 된다. 사람 문제를 들고 사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있고 창의적으로 다른 생각도 하고 하려면 보통 이게 멍 때리게 돼 있듯이 네네. 이거 당연히 학습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어떤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다면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놀이 학습, 놀이. 뭐 환경을 어디든 옮기셔도 되고 한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번 6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마지막에 현장 체험 학습을 좀 약간은 이제 그렇게 변화를 좀 주고 있긴 한데 저는 좀 아이들하고 이제 여행 기획을 해서 여행을 좀 아이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까지 계속 사실 학교 내에서 교사가 주도해서 하지 않으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내에서 안전한 야영을 하듯이 아이들이 안전한 여행을 어떻게 기획하고 가보고 싶은 걸 어디 가고 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그래야 창의적이지. 교사가 졸졸 끌고 다니면서 요거 봐라 저거 봐라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이거는 아까 이제 물론 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단계를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책임감도 훨씬 커지고. 그럼요. 본인이 주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여행 기획과 여행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다면 딱 집어서 지금 여행을 혹시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가는데 제일 기쁨이 클 것 같은 일단 사막은 제하고요. 즉 클 것 같은 혹시 지역이나 뭐 그런 공간이 있나요? 아이들이 기획을 했는데 이런 데 가자 그러면 너무 새로울 것 같다라는 혹시 해외까지는 조금 어려운 현실적인 걸 좀 감안한다면 네. 그럼 국내로 국내 내에서 국내로 한다면 저는 뭐 제주도 정도 좋아요. 제주도 아이들 기획해서 네, 아이들 기획해서 가서 제주도에서 축구 경기 제주도에서 뭐 해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일단 좀 그렇잖아요. 말하고 달리기 경기 이런 거. 말하고 달리기 경기. 좀 초보원들이 좀 학대 아닌가요? 학대. 누구 말을?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요.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뭔가 여행을 떠난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름달은 생각하는 혹시 이제 놀이를 그냥 생각해서 애들하고 재밌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정말 재밌을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활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활쏘기요? 이번에 양궁 금메달 양궁 이제 양궁 그거랑 국궁으로 국궁으로 이거를 한번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국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한번 좀 해서 애들이 저 같이 한번 활쏘기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되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험하죠. 이게 한번 써보면 또 그 맛이 또 있고. 저도 이제 우연찮게 한번 써봤었는데 되게 정말 시간도 잘 가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써보셨나요? 이게 이제 동네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뭐뭐정 해가지고 다 있어. 뭐 소래정, 뭐 중앙정,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시흥에 되게 한 시흥에 8군데 9군데 있어요. 활 쏘는 곳이요? 그러니까 활터라고 해서 활터. 저는 비비탄 총 쏘는 그거는 좀 활터라 그래서 동네마다 조금씩 이제 어르신들이 활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운 여기 쭉 가다 보면 소래정도 있고 뭐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보통 활 쏘면 150m 또 날아가거든요. 쭉 날아가고 엄청 멀리 날아가네요. 근데 물론 이제 얼마큼 땡길 수 있느냐가 또 달라지긴 하긴 하겠지만 얘들하고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몸도 바르게 해야 되고 정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쐈을 때 날아가는 비거리도 있고 또 반영을 맞췄을 때 딱 기쁨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아까 이제 말타기 아까 말타기 너무 재밌겠다. 뭐 이제 무슨 얘기 하지만 제가 네버랜드에서 말을 한번 탔거든요. 말이 갑자기 휘청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도 하면서 불쌍하다. 동물한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정말로 뭐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나중에 한번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그냥 상상이니까. 상상이니까요. 네. 그럼요.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우리 보름달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몽골의 후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 사고 활 쏘고.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활쏘기 정말 재밌어요. 활쏘기 재밌어요. 저도 활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저도 저기 부천 그 종합운동장 맞아요. 옆에 활 박물관이 있는데 활터. 거기서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어린애들 한 5m 거리 되나 그래서 그냥 한번 쏴보는 거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청 저학년 때인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쏘기, 말타기 듣고 계시죠? 저 2학년 부모님들 제주도 한번 가셔야겠습니다. 애들 말도 태우고 그리고 경마장 근처에 있지 않나요? 부천에? 부천에 말 타는 데가 있어요. 오정고 물 정수장? 까치울 정수장? 거기 신청하시면은 아마 그 경마를 배울 수 있는 돈을 내셔야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놀이.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자 저희가 나이가 제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놀이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상황도 제 놀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실상 뭐랄까 제 놀이의 기준은 좀 안타깝게도 놀이의 기준은 일단 돈벌이가 안 되는 거 돈은 안 되는 거 하지만 하고 싶은 거 저는 일단 그런 게 제일 제가 지금 하는 놀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의 현재 놀이는 뭐 책 읽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책 읽기 아니면 뭐 아이들 돌보기 정말 즐거운 놀이에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취미 놀이 취미에 가까운 놀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고 나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결국 유튜브 보기 나중구나. 짬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건 유튜브구나. 유튜브 컨텐츠는 사실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다가 제 작업실 공사를 이제 손수 뛰면서 느꼈던 게 간접 경험은 그냥 간접 경험이다.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서 뭐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이렇게 했을 때는 느낌이 진짜 한 1000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땀도 줄줄 흐르는 그 모니터 컨텐츠 안에 상의 그 사람은 거기에서 땀이 흐르는지 현재 온도가 어떤지 습도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행위만 보고 저대로 하면 저 사람 잘 만드네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지라는 접근이 가능한데 실제로 해보면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서 나도 이거 해봐야지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데. 네, 그러니까 유튜브 말고요. 유튜브로 끝내실 거예요?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름달은 그냥 유튜브 보는 걸로. 그러니까 뭐 장보기. 장보기.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에 이제 뭐 요리라고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또 저는 셰프는 재미더라고요. 재밌죠. 오늘 뭐 해 먹을까 해서 이제 해보면 이제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망할 때도 당연히. 제일 최근 했던 요리가 그러면 이제 뭐 닭볶음탕 뭐 이런. 닭볶음탕 맞습니다. 이게 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맵게 드시네. 네. 좀 맵게 드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뭐 망했다 그럼 내가 먹으면 되고. 망했다 그러면 그렇죠. 저희 기본적으로 짬처리 군단 아니겠습니까? 아빠들은 삼잔처리가 짬처리 군단이에요. 저희는 짬처리 해야 돼요. 좀 잘 됐다고 먹을래? 잘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뭐 약간 좀 기술이 스킬이 들어가거나 이게 요새 새로 듣는 거니까 청양고추가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 똑같은 얘기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구나. 자, 그럼 연습 질문. 그 두 녀석 중에 어느 녀석이 더 잘 먹어줍니까? 집에 있는 그 두 녀석들. 이제 둘째 녀석이 하늘이가 매운 건 이제 얘는 무조건 매운 거 먹어. 그래요? 일단 매운 거 먹어. 매운 거. 매운 거 되게 좋아. 일단 매운 거 먹어. 그래서 편하다 이렇게 하면 청양고추 썰어놓으면 되는구나.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 요리하고 장보고 즐거운 놀이 같습니다. 하가는 좀 요즘 저는 뭐 책 읽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저는 글쎄 뭐 소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수다 떠는 거를.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카페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아주 멀지 않은 멀리 가면 힘들더라고. 멀지 않은 곳에 좀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 거. 그럼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네. 그런 게 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네, 저희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냥 설렁설렁 마실 나가는 거 좋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네. 이 나이 돼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슬슬 져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6번째 개수통통 라디오. 네, 저희가 이제 10번째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아무런 이렇게 피드백도 없는데, 혹시라도 참여를 원하시면, 네, 임원진이나, 여기 그 학부모의 임원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여기 타임선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gyesu1949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메일을 주시면은, 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벌써 이렇게 저희 셋,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4명씩 나왔었는데, 슬픕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런 방송에 참여해볼 기회도 사실 이제는 없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4번 남았고,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장유유서. 네. 놀이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즐겁게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떼기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자기 얘기를 해주시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저 놀이처럼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놀이라고 하는 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본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놀이를 통한 학습에 대한 뭐 학습이란 말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숨바꼭질 아시죠? 숨바꼭질. 숨바꼭질을 해보셨나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보셨죠. 그 어린 나이에 숨바꼭질을 할 때 숨어있는 아이들 보면은 못 참고 튀어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정말 아이가 애기였을 때 어디 숨었나 하면 눈만 가리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불안하면 그렇죠, 나오죠. 까 하면서 결국 못 참고 뛰어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잘 숨어요. 잘 버텨요. 그게 보면은 그게 이제 숨어 있는 동안 엄청난 자기 절제와 참을성을 가져야만 이 놀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을성이 키워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은 이제 뭐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숨바꼭질 아닌데도 사춘기 되면 이제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네, 참을성 엄청나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참을성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게 이 놀이가 만들어주는 더 대단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놀았던 아이는 나중에 커서 더 차분하고 참아내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전쟁통에도 6.25 전쟁을 저희가 겪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항상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슬퍼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결국 놀이는 뭐랄까 자기를 회생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놀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들이 있는 개수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행운아입니다. 뭐 오늘 놀이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개수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은 보호자분들은 일단 놀이에 대한 일단 개념이 확고하게 잡혀 있으셔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감도 없을 뿐더러 감사하게 생각해 주실 것 같고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개수통통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좀 뭐 일찍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이고 마이크 치지 마세요. 무슨 말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